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합의 전문 채널 육장TV입니다. 오늘 220화에서는 이전 영상이죠. 219화 영상, 정밀검사를 하는 시점, 또 정밀검사를 하는 이유, 또 정밀검사 후에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병명이 나온 경우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어떻게 하면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이런 병명이 나오면 보험회사의 생각은 어떨까요? 보험회사 생각도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원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 후에 정밀검사를 했고 디스크에 대한 진단서도 받았다면 이제는 이러한 자료를 기초로 해서 내 권리를 찾아야 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보험회사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생각만 한 것이지만 그렇다면 보험회사의 생각은 어떨까요? 내 생각과 과연 일치할까요? 전혀 다른 생각을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병원 의사들과 비슷하게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이 진단서의 병명은 M코드이고 그래서 퇴행성 질환이므로 이번 교통사고와는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보험회사 직원의 또 다른 목소리는 자 보세요. 정밀검사 판독지에 퇴행성 디제너레이션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무엇을 해달라는 겁니까? 이렇게 반문을 할 것입니다. 설령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그러면 의사의 확실한 소견서나 장애 진단서를 끊어오세요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서류들을 의사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지 현실적으로 가능이나 할까요? 쉽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보험회사 직원은 또 다시 이러한 자료를 제출할 수가 없다면 그러면 정밀검사 CD를 한번 주어보세요. 보험회사의 의료 자문을 받아서 그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동의하지 말라고 그것이 함정이다고 왜 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제 영상 214화에서 전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병명의 진단을 받아놓고도 내가 증명할 수가 없어서 아니면 보험회사의 자문에 속아서 내 권리를 찾기는커녕 아주 시원치 않은 합의금으로 종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자, 그렇지만 아주 영리하고 또 노력도 하고 공부하는 피해자들은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그래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는 피해자도 있기 때문에 디스크 진단을 받은 피해자들의 합의금 금액은 일률적인 것이 아니고 여러 형태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최소한 손해보는 합의를 하지 않기 위해 중요한 것이 사고 기여도입니다. 사고의 기여도가 100%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좀 더 확대해서 양보하더라도 퇴행성이 있었다지만 그래도 사고의 충격이 적지 않고 매우 컸기 때문에 사고 기여도만큼은 내가 인정을 받고 싶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험회사에 내밀어야 하는데요. 이게 어디 쉬울까요? 의사는 사고 기여도의 소견서를 잘 써주지도 않겠지만 써주는 의사는 대부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정도죠. 뭐 20%다, 30% 이 정도 해주기 때문에 도움도 안 될 뿐더러 그것마저도 소견서 써주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 하는 게 현실인 겁니다. 자, 그러므로 경미한 사고는 이러한 디스크 진단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배상 인정되기 힘들 겁니다. 경미한 사고라 함은 정확한 기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사고 차량의 견적이 약 한 200만 원 이하로 판단을 저는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피해자가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피해자가 교통사고 후 디스크 진단이 발급되어서 그러한 피해에 대해서 권리 주장을 하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몇 가지 조건이 부합된다면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사고 차량의 견적이 약 200만 원 이상인 사고의 피해자. 외제 차량은 견적이 좀 크므로 사고의 형태 및 규모를 영상 혹은 사진으로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좀 차이가 있겠죠? 자, 두 번째, 피해자의 근로소득이죠. 사업소득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이 연봉 약 6천만 원 정도 이상인 경우. 세 번째,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나이는 적을수록 도움이 됩니다.
이 정도의 조건에 부합이 된다면 내가 노력하고 공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본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안 사건마다 다 다르고 똑같은 기준은 없다는 것 인지하시고요. 다음은 법원의 법률적인 배상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확실한 배상 방법으로는 사실은 법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와의 협상이 어려울 때는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첫 번째인데요. 근로소득이 연봉 6천만 원 이상인 경우, 두 번째, 과실이 없는 경우, 세 번째, 사고의 규모가 큰 경우, 이 세 가지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고, 저희 법무법인에서도 그동안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면서 좋은 결과가 많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확실한 의지가 있다면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적극 추천을 드리는 배상 방법이기도 합니다. 위 제시한 피해자의 예를 들어서 제가 계산을 해본다면 첫 번째, 월급이 500만 원으로 연봉 6천만 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입원 기간이 2주 14일 입원했다고 가정을 하고, 세 번째, 예상 장애율입니다. 원래 23%짜리 장애율이 있는데요. 여기에 약 50% 기여도를 생각해서 11.5%. 그 다음에 예상되는 장애 기간은 2년, 3년도 있지만 2년으로 제가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장애 인정 부분은 약 1,312만 6,675원이 계산이 되고요. 입원 기간이죠. 2주간의 일실 수익은 250만 원이죠. 법정 위자료 약 한 100만 원 정도 예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상되는 법원 판결 금액이 1,662만 6,675원이 예상이 되는 것이죠. 이 금액은 월급여 500만 원, 장애율 11.5%, 장애 기간 2년 한시장애를 기준으로 계산을 한 것이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상되는 법원 판결 금액이라는 것은 병원 신체 감정 시에 장애율이나 장애 기간 등에 의해서 다소 큰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요즘에는 고액 연봉자들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고액 연봉이면서 과실은 없고 사고의 형태가 크다면 보다 적극적인 배상 방법이 있다는 차원에서 법원 소송에 대한 예상 판결 금액 등을 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쉽게 보험회사와 합의를 해 버릴 것인지, 아니면 난 시간이 좀 걸린다 할지라도 내 손해에 대해서 권리 주장을 할 것인지는 피해자의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제 영상 많이 보시고 공부하셔서 피해자 본인에게 유리한 것이 어떤 결정인지 판단해서 좋은 합의금으로 종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국장TV였습니다.